일단 첫 번째 문제. 이 친구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t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클 때 닫힌 구간이 하나 주어졌죠. t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구간을 하나 정해주고 함수를 이미 다 정해줬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가 이런 느낌일 거야. 저기 있는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맞아요? 이런 f가 있는데 내가 관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구간에 따라서 최대값이 변할 수 있는 건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 왼쪽 구간을 봐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최대값인 거 맞아? 그러다가 계속 구간을 쪼개서 보다 보면 얘가 최대. 그러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쪼개면 최대가 가운데로 고정이겠죠. 그러다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왼쪽이 최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구간을 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좀 변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함수가 정해져 있고 구간을 움직여봐. 오케이? 구간을 움직여봐서 거기에서의 최대값이 누군지 관찰해봐. 그리고 그 최대값을 우리는 GT라고 부를게 그냥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GT라는 친구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지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이해를 해보셔야 되니까 당연히 본인이 뭐 하셔야 돼요? 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이제 내가 스텝 제로로 써놓은 게 t-1부터 t까지 정확히 이제 길이 1짜리에 대해서 그 길이 속에서의 fx의 최대값을 찾아오는 게 지금 문제 상황인 거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fx를 그려두고 한 칸짜리의 구간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을 해서 최대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fx로 정해져 있죠. 그럼 이 fx 그리려면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f'x로 미분을 하고 인수분해까지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1과 마이너스 뭘 가져요? 극대극소를 갖죠? 그래서 마일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는 저런 함수구나 해놓은 거고 중간에 있는 뭐 마이너스 2, 0, 2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정보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저거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이 그냥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좀 잡히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가 그려져 있구나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관찰한 내용을 전부 오른쪽에 그린 건데 사실 이거는 니네 나중에 볼 때 확인하라고 그린 거고 여기서 원래 같이 시작하는 게 맞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다 그랬거든? 마이너스 루트 3이 대충 2보다는 조금 작은 친구잖아. 얘가 마이너스 1. 얼마 이런 거겠죠. 맞아요? t라는 친구는 아무리 못해도 이거보단 크대. 오케이? 그럼 내가 범위가 어디부터야? t-1부터 어디까지야? t까지지. 맞아? 그럼 시작을 할 거면 t-1 값은 대충 얼마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2. 얼마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충 한 칸이니까 요 정도까지 가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 오른쪽에서 최대값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이때 값을 내가 GT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이 구간을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도 지금 정해진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오른쪽.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극대까지 오겠죠. 그래도 최대는 어디서? 오른쪽. 이 이후부터 모든 순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가운데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까지는 계속 뭐 하다가 마이너스 1이 최대로 고정이 돼 있다가 그 이후에 극대에서 어느 순간까지로 끊어버리면 정확히 한 칸짜리니까 사실 뭐 마일부터 0까지겠죠.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때 최대가 이제 왼쪽에 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왼쪽이 다시 최대가 계속 돼 있겠지. 그런 식으로 구간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도 아직도 왼쪽이 컸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특정 순간 갑자기 높이가 같아질 때가 올 거거든요. 언젠진 나도 몰라요. 높이가 갑자기 같아질 때가 올 거거든. 그럼 함수가 실제로 여기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최대값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딱히 상관없겠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바뀌면 최대값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에서 어디로?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요 관찰이 됐으면
그 시기에 맞는 최대값들을 GT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요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오른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구간을 애초에 t마 1부터 t까지로 잡았잖아. 오늘 상태가 괜찮은데? t마 1부터 t까지로 잡으면 오른쪽은 x가 t일 때죠. 맞아요? 그럼 t일 때의 함수값을 ft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 다른 말로 ft일 거야. 오케이? 계속 오른쪽에 있으니까 ft로 고정이 쭉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는 극대에서 최대가 고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맞아요? 그럼 그때 최대값은 그냥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로 봐도 되겠네. 그리고 이게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계속 하고 있겠죠. 최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후에서도 마이너스 1까지 유지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왼쪽. 그럼 왼쪽을 네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f t-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왼쪽이 t-1이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오면 k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그냥 제가 설정한 거예요. k라는 특정한 순간이 오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그때가 올 거야. 그래서 그때는 최대값을 ft-1로 봐도 되고요. 최대값을 ft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 그 이후 상황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ft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그거에 맞는 GT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GT라는 친구는 결국에 상황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FT라는 오른쪽 친구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1로 잠깐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을 따라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타고 넘어갔겠죠. 맞아요? 그래서 GT라는 친구는 FT, F-1, FT-1, FT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인가 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함수 이렇게 혹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는 거는 사실 선택이긴 한데 본인이 여기서 판단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의 최소를 물어봤잖아.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구간별로 봤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 맞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을 만한 높이는 어디서 생길지 혹시 대답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쪽에서 최소가 생기진 않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가 생길 거면 왼쪽 파트를 이렇게 끊었을 때거나 그때 최대값 나오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끊었을 때 그때가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일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뭐 의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함수가 지금 내 위에서 이제 f 함수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잖아. f 여기 다 대충 표시를 해놨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를 얼마? 뭐 1 이렇게 너무 내렸다. 이 정도. 여기는 얘가 그냥 지금 fx야. 그렇지? 나는 누가 필요해? g, t가 필요하죠. 그러면 의미상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x축 그리지 말고 t가 마이너스 1 이전일 때는 계속 원래 함수 그대로 따라간다며. 그러니까 최대값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면 이 부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거니까 함수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 이렇게. 오케이? 얼마까지? 마일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쵸? 저기 위에는 ft는 t가 마일보다 작을 때 fx 따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 게 f 마일로 고정이죠. f-1 값은 어차피 상수함수지. 그럼 상수함수로 유지돼서 몇 칸 동안 가요? 마일부터 0까지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상수함수로 유지가 쭉 한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 간다 했지. k가 나도 얼마인지 몰라요? 0부터 k까지 간다 했는데 그때는 누구 따라간대? t-1 따라간대. 그러니까 f를 따라는 가는데 한 칸 앞서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ft랑 ft-1은 평행이동이 얼마큼 된 거야? 1만큼. 어느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고요. 0인 순간부터 k인 순간까지 t-1자리를 따라가잖아. 얘가 fx지. 그럼 얘에서 한 칸 더 앞에 있는 놈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한 칸 더 앞에 있는 놈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가 fx면 fx-1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같은 라인들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좀 잘 못 그리겠네. 어렵다. 아 망했다. 이제 여기서 극대를 한번 가질 거고 여기서 병목점 갖고 이 점에서 그거니까 아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0부터 K까지 왼쪽 거 따라간다 했지? 왼쪽 거 따라간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 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 지점을 따라서 같이 그리시면 돼요. 왼쪽 지점 따라서 같이 그리시면 돼. 언제까지? K까지. K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 어딘가 나도 잘 몰라. 높이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K-1로 잡아줘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 왼쪽 지점을 따라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이 왼쪽 지점 여기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다 여기서 멈추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느 순간까지? K가 되는 순간까지. 오케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어디 걸로 갈아타고 넘어가냐면 t-1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ft-1로 불렀잖아. 그 다음에 요 지점을 ft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순간 k가 딱 되는 그 순간 왼쪽을 따라가다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오른쪽 걸 타고 따라가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걸 타고 이렇게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지만 뭐 못 그리시는 것까지는 뭐 상관은 없을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저거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저걸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설명 한번 하고 시험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GT에 대해서 최소한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들로 표현을 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관찰을 해서 아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를 정리를 해놓긴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오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설명을 하니까 그에 맞게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려본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가다가 이 순간 갑자기 오른쪽 걸 타고 얘를 그대로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결국에 K 값에서 최소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있던 질문인데 쌤 쌤이 저렇게 그려서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더 작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함수가 대칭적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이 0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간 친구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시작할 때 대충 얼마라고 안 썼구나. 얼마라고 잡고 시작했었냐면 저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3 대충 마이너스 1. 얼마 이런 거였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t-1 값은 대충 얼마쯤 돼요? 마이너스 2.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맞아요? 얘를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놨을 때 요 지점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리고 시작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2. 얼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최대값은 오른쪽에서 나오기로 했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얼마겠지? 맞아요? 최대가 마이너스 1. 얼마에 나올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서 나온 거니까. 맞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나온 값보다 무조건 높겠죠. 그치? 그럼 같은 맥락으로 쌤, 이 친구도 진짜로 마이너스 이 극소값을 최소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서 얘가 이때 있는 이 결과가 최소값이 되죠 결국엔. 여기 생략하고 여기 바로 그리기로 했잖아. 맞아? 그럼 요 값이랑 얘랑 한번 본인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게 좀 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한 칸, 두 칸 동안 떨어지지. 맞아요? 얘는 한 칸만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인데 두 칸 동안 떨어지고 한 칸 동안 떨어지잖아. 내가 느끼기엔 여기가 훨씬 더 완만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긴 가파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값이 조금만 밀리더라도 얘는 확확 올라가는 반면에 여기는 값이 조금 밀려 있더라도 조금 덜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의 값이 이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낫다고. 만약에 그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최소값이 이 지점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얼마로 두면 돼? F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했을 때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랑 실제로 여기 있는 그 값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괜찮긴 해요. 오케이? 그 정도 의문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문제 자체가 계산을 아주 뭐 하기 좋게 만들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최소는 t가 얼마일 때? k일 때 나옵니다. 그럼 네가 k가 언제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라는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어? t랑 t마일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저걸 찾으려면 f t-1이랑 f t가 같을 때라고 잡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본인이 못해도 풀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3차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대입을 하세요. 물론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저 이 정도 생각 말고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요. 전개를 해요. 정리를 다 해. 2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의 결론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야.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아이씨, 근해 공식 써야겠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썼더니 6분의 3풀마 루트 33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구 선택해야 돼요? 플러스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플러스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내가 0보다 큰 거 잡고 있는데 지금.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A는 누구? 6분의 3 플러스 루트 33이 맞겠다 하고 정답을 봤더니 오 있어요. 끝. 뭐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지난 타임보다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주파를 했고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나 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수행하지 못하겠다 싶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낮은 거요. 낮은 부분을 구분하는 거요? 네. 본인이 만약에 궁금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이 나는 이거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하다면 결국엔 여기 있는 값이 얼마였던 거야 지금? 저 계산에 따르면 6분의 3 플러스 루트 33이었죠. 그리고 얘랑 얼마랑 이 지점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누가 더 낮은지가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러면은 그냥 사실 이건 시험 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 아니다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하고요. 쌤이 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집어넣어보세요. 요거 계산할 수는 있잖아. 요거 계산할 수는 있잖아. 맞아요? 이거 시험 그 시간 2배 이벤트 아니에요? 그 정도일 거고 잘 들어봐. 실제 시험 때는 요 정도는 하기 좋을 것 같아. 얘를 만약에 학교쌤이 4차로 바꿔오시면 솔직히 못 풀어요. 솔직히 못 풀어. 뒤쪽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나오면은 한 18번 정도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들어봐. 이게 4차로 나오면 왜 안 되냐면 근데 너네 학교는 감이 안 온다. 그러니까 경화는 항상 시험 보면은 저기 어려운 문제는 숫자 바꾸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너네는 결을 살려서 쌤이 아예 생짜로 내셔갖고 잘 모르겠어. 봐봐. 만약에 이런 4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간을 한 칸짜리로 주는 거야. 쭉 최대가 왼쪽 하다가 최대가 왼쪽 하다가 갑자기 같아지는 요 순간 한번 있겠죠. 맞아요? 그 순간 최대가 왼쪽 똑같은 거고 그 이후부터 최대가 오른쪽 따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를 이제 포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서 얘를 끝나는 이 순간까지는 가운데가 계속 최대가 유지가 되겠지. 맞아? 그 이후부터 갑자기 다시 왼쪽 다시 같아지는 이 순간에 뭐가 생기고 오른쪽이 같아지고 이 이후부터 계속 어디가 오른쪽이 최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학교쌤이 문제를 어때가?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면 이 정도 바꾸는 거야. 지금은 t마일부터 t까지 바꿨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로? t부터 t 플러스 1 뭐 이렇게 한다든가 t 플러스 2 이렇게 한다든가. 오케이? 아니면 또 어떤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죠. 최소를 gt라고 하자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맞아요? 뭐 그 정도 조작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난 너네가 좀 주의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요걸 너무 이제 대충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생각보다 쌤이 범위를 크게 주는 거야. t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함수를 그려놨어. 근데 요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좁은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충 아니 그냥 완전 한 2분의 1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왼쪽이 계속 커요. 왼쪽이 계속 최대 보는 걸로 하자. 왼쪽이 계속 커. 그렇지? 왼쪽이 계속 크다가 같아졌다가 오른쪽이 계속 크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이제 최대가 계속 고정으로 찍힐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이 영역을 다 지날 때까지 얘가 안 끝나는 거야. 그럼 그냥 끝까지 계속 얘가 최대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얘가 튀어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정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보셔야 되고 사실 얘를 외워서 좀 풀게 하려면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가 이걸 봤는데 시간이 한 5분, 6분밖에 안 남았어. 계산에는 자신 있는 상태야. 나머지는 다 맞춘 것 같아. 얘 하나 맞춰봐야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나였으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시작값과 끝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 다 갖다 던지고 결국에는 뭘로 나온 거야 답이? 너일 때랑 너일 때가 같아질 때잖아. 맞아? 웬만해서 답이 그렇게 세팅될 가능성이 제일 클 거 아니야. 요거를 그냥 여기다 꼬라 박아요. 갖다가 두고 방정식 쫙 풀어요. 그럼 만족하는 그냥 t를 찾아버려. 그럼 대충 그게 답일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답이 있으면 그걸 찍으면 되겠지. 아무런 뭐 슬픈 거지 이제. 어차피 못 푸는 거였는데 해볼 거면 그 정도가 맞지 않나 인 거고요. 사실은 방금 했던 내용을 한 다음에 시험 때 와서 그렇게 풀었더니 틀렸어요 하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바꾸자면 얼마든지 더 많이 바꿀 수 있고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그나마 편하게 하는 방법은 시작 끝 집어넣어서 갖다 붙는 그 정도밖에 없을 거야. 다만 사실 연습돼야 되는 건 관찰하는 게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얘가 나중에 정시 정도로 넘어가서 수능으로 좀 보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얘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 자체를 애초에 좀 다르게 줍니다.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 그렇게 안 쓰고 GT의 극소값이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있는데 그 K의 범위에 뭐 원소가 K는 막 이렇게 해갖고 원소를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말을 막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점점 더 해석하게 계속 살을 붙이는 느낌이 클 거거든요. 여기서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진짜 관찰하는 거. 사실 관찰하는 건 재밌었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 경환의 시험 나왔거든요. 작년에 올림푸스에 있었어요 이런 게. 작년에 나왔으니 이번 년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실제로 나오면 진짜 쌤이 아무리 쉽게 내도 14번 이후에서 나오니까 목숨 걸어라는 아니고 얘를 해놓으시면 등급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냥 그 정도거든요. 대신에 앞부분 거 틀리시면 안 돼요. 18번 맞춰서 왔는데 선생님 저 2번, 6번, 7번 이런 거 틀려 있으면 슬프죠. 그렇지만 이번 시험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망할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하니 너네? 내가 나눠준 프린트 2개잖아. 필기돼 있는 거 말고 필기 안 돼 있는 거 있지? 거기에 세트가 총 3개 들어있거든요. 한번 넘겨보시면 알 텐데 하나가 이제 수능특강 원본이고요. 조금 넘기면 이 매스플래거 있죠? 매스플래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넘기면 옛날에 우리 수1 할 때 1대1 대행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숫자로 같은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건 시험범위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있으니까 총 3번 정도 연습을 해서 풀어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답지는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야 이미. 카톡방에 그 레벨 2 세트 3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 3세트인가 세트 3인가 있거든. 거기에 답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또 봅시다. 생각보다 빠르네. 니는 오늘 여러 문제 나가도 되겠다. 근데 다른 반에 진도 맞추긴 해야 돼서 왜냐면은
일단 하고 얘기하자.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문제 한번 그냥 읽어보실래요? 최고차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 붙이고 t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렇게 만드는 함수가 a에서 극값을 가질 건데 그 극값을 갖는 a의 개수가 gt래요. 그리고 그 gt는 리미트를 붙였을 때 t를 1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랬을 때 hx는 저렇게 생겼고요. 가나 조건 만족시키니까 h'4를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말이 너무 많다 그치? 본인의 언어로 좀 바꿔서 듣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감도 안 하고 무슨 말 하는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2차가 있다? 그렇구나. 걔를 조금 바꾸겠대요. 그렇구나. 근데 얘를 바꿀 건데 당연히 t값이 바뀌면 함수 그림이 좀 바뀌는 건 인정하시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값이 a에서 그 값을 이루는데 a의 개수를 gt를 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 값의 개수가 gt인 거지. 맞아요? 그 값을 갖는 게 한 번 있으면 a가 한 개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냥 a 다른 말로 그 값이 생기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 A게 있다 그냥 뭐랄까 GT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T에 따라서 함수가 뭐 할 거야? 막 뭔가 변할 건데 거기서 바뀌는 그 값들을 보고 난 GT라고 부르겠다는 거구나.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지금 리미트 T가 1 마로 갈 때랑 1 풀로 갈 때 GT가 다르다 그랬죠? 얘를 뭐라고 받으면 돼요? 연속하지 않는다. 아니 연속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근데 GT 함수를 굳이 생각을 해보면 GT는 결국에 그 값의 개수잖아. 맞아? 그럼 개수가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건 개수가 다르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t를 움직일 건데 t가 1일 때 기준으로 개수가 달라진다? 그냥 이 얘기겠죠. 다시 그러니까 GT가 연속이 아니다 좋은 말이에요. 지난번도 다 그렇게 나왔는데 GT가 연속이 아니야 라는 말보다는 느끼기에 얘가 극값이니까 극값의 개수가 개수가 다르다. 언제? t가 1일 때 기준으로 개수가 달라진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저기 있는 f 절대값 x 플러스 t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f 절대값 그냥 꺼내면 x 플러스 t지. 절대값 부호 바꿔서 꺼내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t죠. 그냥 나왔다라는 건 x가 0보다 컸다는 얘기죠. 부호 바꿔서 나왔다는 건 x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맞아? 이 정도로 일단 함수가 쪼개질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내가 그려야 돼. 근데 이거를 알는 게 되게 좋겠죠. 얘랑 얘 대칭관계인 거 보여요?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x가 얼마일 때? t일 때 대칭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건 어때? fx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fx야. 오케이?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만약에 t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t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그리고 이 지점을 아예 0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상황인 거랑 똑같은 게 이렇게 두고 여기가 0이라고 치고 그거에 따른 f x-t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미안하다 플러스 t다 똑같은 얘기인 거 맞아요? t 조금 이상해졌다. t 집어넣으면 ft죠. 0 집어넣으면 ft지. 얘랑 똑같은 말인 거 맞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0보다 클 때 너 따라간다? 0보다 큰 친구는 얘 따라간다? 맞아요? 0보다 큰 친구 이거 따라간다? 네. 맞지? 네. 0보다 작은 친구는 t에 대해서 대칭이래. 맞아요? t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결국에 0을 기준으로 뭐 하면 돼? 대칭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긴 좀 귀찮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결국 t 대칭이야. 누가? fx가 여기는 요 친구가.
그냥 얘가 f에 있는 절대값 x 플러스 t인데 너가 누구 대칭이야? x가 t일 때 대칭의 요속이겠죠. 맞아요? 이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뭐라고? t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다고요. 오케이? 얘가 f야. t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 그러면 그게 저거야. t 기준으로 대칭된 친구 요건 거 맞아요? 이렇게 왼쪽 날리고요. 요 친구 이름이 뭐가 돼? f 절대값 x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그럼 지문 한번 이런 질문 왔어요. 근데 왜 왼쪽을 날리세요?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 계속 왼쪽 날리고 오른쪽 대칭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t가 어디 있을 수도 있겠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왼쪽 날리고 대칭을 시키면 다시 그대로 살아나죠. 맞아요? 그게 f 절대값 x 플러스 t야.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t가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왼쪽을 전부 뭐 하고요? 다 줄여요. 그리고 대칭시키면 이상한 거 좀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뭐가 돼? f 절대값 x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t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는 건 인정하세요? 이거 내가 왜 계속 이제 왼쪽 걸 날려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면 첫 번째 거 기준으로 t가 네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 그리고 저는 오른쪽 날리고 싶은 데서 오른쪽 날렸다 쳐봐. 그러면 왼쪽 대칭이 이렇게죠. 결국에는 반대로 그려질 것 뿐이죠. 무슨 말이냐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대칭이 항상 편하고 실제로 저는 오른쪽이 맞아요.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약간의 오개념 이제 좀 편하게 수업을 하고자 항상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예를 들어 극값을 갖는다라는 걸 대부분 미분기수로 연관을 많이 짓죠. 맞아요? 근데 극값의 정의가 뭐예요 애초에? 혹시 알아요? 얘네 막 근데 개념 같은 거 막 읽어보진 않죠 항상. 이거 시험 봤는데? 이거는 시험 같아. 이거 안 봐? 기억 안 나. 그냥 어떤 구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구간이든지 간에 뭐 열린 구간 뭐 이제 뭐 A부터 B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여는 구간이 하나 있으면 그 구간 속에서 F 어떤 뭐 K의 값이 있어. 요 K의 값이 항상 작거나 같은 거야. 다른 모든 F K 플러스 H에 대한 리미트 값이 있을 때 요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얘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그 동네에서. 이게 극소 뭐 이런 얘기였어. 이게 뒤집히면 극대 뭐 이런 얘기야. 어쨌든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봐봐. 니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보세요. x가 3에서 극값을 갖는다 하면 수식으로 f'3이 0이다 이렇게 쓰죠. 맞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극값 자체는 미분과는 원래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 극소 하나 있는 거 맞죠? 극값 하나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 극소 하나에서 두 개 있는 거 맞죠? 요 친구 극대라고 봐줘도 돼 안 돼? 된다고요? 미분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극소 여기 하나 있겠죠? 그럼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는 몇 번? 극값을 몇 번 가죠? 3번. 여기서 몇 번? 한 번. 여기서 몇 번? 한 번 갔죠? 맞아요? 그러면 t에 따라 극값이 변하는구나.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지. 지금 저기 리미트 써놓은 내용이 무슨 얘기였어? 극값의 개수가 언제 변한다? t가 1일 때 바뀐다. 어느 순간이겠어? 요 순간 아니겠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점점 이동하다 갑자기 띵 되고 나서 바뀐 거잖아. 그치? t가 얼마겠다? 이때가 1이겠다. 결국 이 참수의 가운데 축이 어디다? 가운데 축 얼마? 1일 때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전체 핵심이었고요. 다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t 대칭인 거 인정하시죠? 대칭 정도는 보시는 게 맞아요. 너가 대칭. 그 다음 gt라는 건 극값에 대한 개수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으로 들어가는 게 t에 따라서 절대값 붙인 요 함수가 어떨지 관찰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순서상 이렇게 가운데부터 해서 좀 편하게 쓴 건데 뭐 의미는 이렇겠죠.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있는데 만약에 중심과 t가 같았다면 그냥 그대로 생겨 있겠죠. t 대칭 함수일 테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t가 좀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서 중심보다 왼쪽으로 이동했어. 그럼 중심이 더 큰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빨간색처럼 생길 거고 그 값은 3개겠구나.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그 값이 하나겠구나. 아, 어느 시점에서 중심을 t가 지나는 그 시점에서 그 값의 개수가 변하는구나. 결과적으로 중심이 언제다? x가 1일 때다. 그럼 2차 함수였고 최고차가 1이었잖아요. 그럼 중심이 1인 거 알았으면 fx 이렇게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축이 1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제 모르는 조건 누구밖에 없다? b밖에 없다, 그치? 내가 저 b만 찾아오면 뭐 할 수 있는 거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 해석이 끝났죠? 그럼 박스 조건을 해석하러 들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일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사실 좀 막히기 되게 좋거든요. hx라는 친구가 f가 있고 나서 3을 곱한 친구지. 그리고 가조건이 모든 근이 정수근이래. 가은아 괜찮아? 모든 근이 무슨 근이래? 정수근이래. 그럼 어차피 여기서 정수근 나오는 건 문제 없죠. 그럼 f에서 무슨 근이 나와야 돼? 정수근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일단은 가조건 때문에 여기 스텝 3 보시면 이 친구가 정수근이라 했으니까 요 fx라는 친구가 정수근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관찰을 위해서 얘가 3차 함수라는 걸 쓰진 않더라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는 와 있어야 돼요. 개형을 뭐 잡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h는 3차, 여기 있는 f는 정수근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무슨 말했냐면 나조건에서 하는 말이 1과 3을 곱했을 때 누구? 프라임 1, 프라임 3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대요. 그럼 3과 1에서의 부호가 풀마로 반대라는 거잖아. 다른 말로 기울기가 반대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겠죠. 기울기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사실 수능이나 평가원이 좋아하는 뉘앙스는 저렇게 하고 나서 함수 개형을 다시 추론하기 시키는 게 좀 더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을 나도 해봤단 말이야. 여기 있는 게 x가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도 어쨌든 근을 정수로 다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하면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치자. 그럼 근 3개가 따다닥 나올 거 아니야. 심지어 여기 하나가 누구야? 1인, 3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막 이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게 h 함수라고 치고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막 뭐면은 3이면 뭐 어떨까? 막 이런 케이스를 고민해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민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요걸로 바로 넘어오는 거는 이 행동을 먼저 하고 수업에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항상 정해진 문제만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내신에서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풀어나가려면 저 조건들을 한번 함수로 그려서 봐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뭐 이 정도 얘기라 생각을 했었어. 만약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3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죠. 맞아요? 그럼 1, 3의 부호가 반대라며 제가. 그치? 그럼 3이 양수면 1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럼 1은 여기서 여기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러면서 정수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거슬리는 거야. 계산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지만 생짜로 계산을 갖다 때립니다. 어떻게? 여기 hx 있죠? 그럼 전체를 미분하면 h'이라는 친구 곱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곱미분이 된 상태야? 그럼 첫 번째로 내가 1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1 집어넣는 순간 얘가 다 죽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살아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고요. 3 집어넣는 순간 얘가 또 다 죽죠. 여기다 집어넣은 것처럼 3 플러스 b가 나오겠네. 맞아요? 그러면 h'1과 3에 대한 값이 나왔는데 걔네들의 두 곱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b에 대한 방정식만 부등식으로 풀릴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미 b가 뭐라는 걸 알아요? 사실 여기 있는 이 b는 정수근이 나오려면 b도 정수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b들이 뭐밖에 없다? 마2, 마1, 0 정도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마2 안 되죠. 넣으면 마1 안 되죠. 플러스 1이면 모를까? 0 집어넣으면 어때요? 0일 때 가능한 생각해보면 가능한 B는 0밖에 없겠네요. 뭐 이렇게 나와요. 아 결국엔 H'은 이렇게 B가 0이라서 정리가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H' 4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끝내자 뭐 이렇게 문제 끝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얘가 변형이 돼버리면 많이 변형시키면 시킬수록 본인들 아예 그 수특이라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시켰어? 안쪽에다가 x 넣었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fx 플러스 t 전체 절대값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아니면은 비슷한 뉘앙스로 그냥 지금은 여기서 좌우로 t를 움직이면서 그 값의 개수의 변화를 봤다면 말의 느낌은 똑같이 주면서 이번에는 y 값에 대한 건 fx 플러스 t에 대한 절대값이라 치면 t 값에 따라서 fx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접히는 양들이 계속 달라지겠지. 그렇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값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겠죠. 그럼 나였으면은 뭔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막 애들이 미워할 것 같긴 한데 재밌긴 할 듯. 그 약간 막 이런 거 있죠. 4차 함수를 주는 거야. 근데 무슨 4차 함수인지 안 알려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4차 함수 fx다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근데 절대값 fx에다가 더하기 t를 하고 딱 이렇게 끝냈어.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t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건 너네도 인정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값의 변화가 한번 뭐라고 할까? t가 3일 때 gt가 플러스랑 3-gt 뭐 이렇게 이거 뿐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죠. 뿐이다 이런 말은 없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했지만 얘는 2차니까 4차로 주고 이것 뿐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혹시 머릿속에서 4차 함수 개형이 바로바로 떠올리시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만약에 4차 함수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는 t에 따라서 변할 거니까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지 네가. 맞아? t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절대값 붙였을 때 극대 몇 개? 아니 극값 몇 개? 3개. 그러다 네가 이 선을 쭉 올렸어요. 이렇게 붙이면 몇 개? 하나, 둘 더 생기죠.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생기지. 그러다 얘를 더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순간 갑자기 또 변화하겠죠. 하나, 둘, 3개까지 그대로 유지. 넷, 5까지 유지했다가 이 이후부터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네가 지금 요 봉우리를 한 번, 봉우리 두 번, 봉우리 세 번 지나는 순간마다 계속 뭐가 돼요? t값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며. 단 한 번 이후에는 그 값의 개수의 변화가 이때 어때? 없대. 그럼 어떤 식으로밖에 못 그려요? 봉우리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한 번은 있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면 몇 개? 하나? 몇 개? 아직까지 하나? 아직까지 하나? 이렇게 끊는 순간 두 개로 변했죠?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 이렇게 되고 멈추잖아. 아 이것도 그 값으로 와야 되네. 그럼 나중에 문제 하나 뭐 더 주겠죠. 추가 조건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나, 뭐 둘, 여기까지 딱 3개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근데 그렇게 만든 t 값이잖아요. 이 t 값 2개 맞네 그러면 t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개수, t 그 값 달라지는 거 2개. 아 이거 조금 다르겠다. 문제 조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내면 좀 힘들고요. 너네 학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레벨 3도 들어가니 이번에도 들어갈 거예요. 니는 충분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만 딱 2차 정도로 나왔을 때 쌤이 저거를 봐봐. 니네가 시험을 봤어. 저 번호대를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번호대를 봤는데 내가 평소에 잘 안 풀던 번호대 이런 문제 들어있어. 사실 안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다만 풀었을 때 오는 그 이득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네가 눈으로 봤는데 2차 함수야?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3, 4차 넘어가면 조금 뭐 싫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연습은 한번 해봐라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쉬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옵시다. 우와.
그러니까 얘랑 그 2번을 합쳐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fx 정해져 있죠. fx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근데 거기에 절대값 씌우래. 그럼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k랑 진하게 해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묻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실근이 몇 개면 좋겠대? 5개.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 높인다는 거 이런 거야. 서로 다른 실근 개수 5개라고 안 주고 이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줄 수 있다고 그냥. 집합 A를 만족시키는 A의 뭐뭐가 뭐뭐다 쫙 써놓고 계산을 하면 그게 5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됐고요. 일단 근데 주어진 것까지만 하세요. 그럼 요 함수를 그려야지 하고 본인이 얘를 뭐 해요? 미분해요. 짜잔 미분해요. 그렇지? 미분을 하면 인수분해 깔끔하게 돼요.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면 2차함수 그려요. 그럼 3차함수도 그려져요. 오 여기까지 문제 없구나 그치? 근데 이전까지 보던 모든 문제는 이런 거죠. 뭐 3개의 실근을 가져라 이런 거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뭐 이런 대답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F가 아니라 절대값 F를 그려야 되지. 디테일을 조금 살려줄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네가 애초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됐으면 인수분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막 갑자기 디테일 살려야 되니까 X로 묶어놓고 3분의 6분의 1로 묶어보고 6분의 1 X 묶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근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달라는 거야. X축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그어버리면 절대값을 했을 때 첫 번째 봉우리랑 두 번째 봉우리가 높이가 똑같아지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럴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X축과 가까운지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F에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거를 한 게 오른쪽 행동이야 그냥. 저는 그냥 이게 이제 계산이 뭐 싫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봐봐, 네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시간 동안 그냥 계산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거든요, 보통.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그냥 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랑 2 중에 누가 굳이 물론 막 비율을 따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3분의 22야.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번에 그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분의 27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대충 얼마? 7점 얼마? 얘는 대충 얼마? 마이너스 13점 얼마 이렇게 되죠. 얘가 훨씬 낮게 있다는 거지. X축을 그릴 건 조금 더 위쪽으로 그려주는 게 맞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절대값 함수 그릴 거면 왼쪽 봉우리가 더 작고 그 다음 봉우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 너가 이제 선을 그어보면서 관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으면 몇 개? 2개. 이렇게 그으면 몇 개? 3개. 이렇게 그으면 몇 개? 4개.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딱 만나면서 5개로 늘어나죠. 그 이후에는 되는 게 없겠죠. 결국에 너가 원하는 건 얘구나 얘. 그 값을 K라고 두겠다는 거구나 뭐 이런 말이겠지. 그럼 이 친구 첫 번째 봉우리의 극대값인 거잖아. 첫 번째 봉우리의 극대값 얼마였어? 3분의 20이 그러면 실근 5개니까 K가 3분의 22겠다 하고 끝나는 문제겠죠. 여기서부터 풀이가 확실히 짧네요. 맞아요? 잠깐 쉬어. 자, 4번 봅시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가족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비슷하게. 뭐 의미는 이럴 거예요. 얘를 예제유제인가? 거기서는 이제 4차 함수 기준으로 줬는데 여기서는 3차 함수. 가가 뭐예요? 실근이 몇 개뿐이다? 2개뿐이다. 3차 함수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3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많은 근을 가져. 그럼 이거 실근 몇 개? 하나. 허근은 2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가지면 실근 하나, 중근 2개. 결국 중근 2개 맞지 뭐. 결국에는 실근 자체가 3개죠. 그 다음에 이건 서로 다른 실근 3개, 그렇지? 애초에 이 케이스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실근을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다라고 주는 순간 본인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요런 케이스들 중에서 일단 허근을 갖는 케이스는 생각을 안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 와중에 서로 다른 실근 3개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있는 거밖에 말이 안 되겠네? 그럼 다음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중근을 갖는 상황일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 흘러가는 게 이상하지 않지? 그러면 케이스 나눠요. 첫 번째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나눠본 거야.
왼쪽 마이너스 k가 중근일 때도 있을 거고 오른쪽 플러스 2k가 중근일 때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때 나조건 보시면요 마이너스 35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대? 3개 있대. 그러면 첫 번째처럼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35는 얘보다 낮은 곳에 있을 거 아니야? 3개를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친구는 이 상태에서 무조건 몇 개밖에 못 만나요? 이 상태에서 뭘 하는지 간에 마이너스 35는 하나밖에 못 만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여기잖아. 마이너스 35 아래잖아. 하나밖에 못 만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케이스는 삭제하시는 게 맞겠다? 오른쪽 케이스는 삭제하시는 게 맞겠다. 저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선택해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 극소라는 지점이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거든요. 극소를 찾는 건 뭐 본인들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fx를 일단 설정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fx 설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k에서 중근이니까 x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k에서 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함수를 가져다 본인이 궁금하면 미분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봐도 되죠. 여기가 접한 곳이고 변곡점 있을 거고 접한 곳 근이잖아. 여기가 전체가 3칸짜리일 건데 3칸짜리의 거리가 3k니까 여기는 k만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극소는 k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35랑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35. 맞아요? 그러면 k일 때의 함수값을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여기에다 k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몇 k 나와요? 2k 제곱하면 4k 제곱이죠.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세제곱인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극소값과 마이너스 35값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마이너스 35가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겠죠? 같으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태일 거야. 그럼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k세제곱은 4분의 3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4분의 35는 대략적으로 한 8점 얼마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k의 최소는 얼마부터? 3부터겠죠? 8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2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3 집어넣어야지 가능한 얘기구나.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끝. 뭐 이 정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제유제도 그렇고 지금 레벨2도 그렇고 실근 개수가 뭐밖에 없다라고 정해주는 행동 자체가 가능한 함수의 개형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겠죠. 오케이? 오히려 이거는 예제유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억나니 그거? 실근 2개밖에 없어서 막 이렇게 생겨야 됐고 그때 있는 요 넓이 구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나름대로 뭐 쉬운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게 좀 좋아서 미리 언급을 좀 할게요. 기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차수가 있는 거야? 홀수 차수가 있죠. 얘를 가져다 너가 궁금해서 미분을 했어요. 미분한 거야 지금. 미분하면 무슨 함수 될까? 오함수 되겠죠. 왜냐면 홀수를 미분한 거니까 짝수만 남아서 오함수가 되겠지. 맞아? 똑같아요. 오함수가 있었어요. 오함수가 궁금해서 내가 미분을 했더니 뭐가 되겠니? 기함수 되겠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건 어때요? 오함수가 있어. 적분을 해요. 그럼 기함수하고도 적분상수 C가 붙죠. 맞아요? 얘도 오함수하고도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지. 근데 기함수랑 오함수 중에서 누가 더 조건이 까다롭니? 기함수가 더 까다롭죠. 왜요? 아니 우함수는 내용 자체가 x는 x 아니지 바본가? 이렇게 쓰자. x는 0대칭 이 말이지. 맞아? 기함수는 하는 말이 0,0대칭이잖아. 그럼 요 말 자체가 원하는 게 사실 x는 0에서 대칭하고 y는 0에서도 대칭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막 이래. 우함수에다가 플러스 c를 붙여도 위아래로의 이동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차피 우함수가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라가도 우함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 플러스 c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써도 돼요? 그냥 우함수랑 똑같은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기함수라고 쓰면 안 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0,0대칭이 아니라 0,C대칭 이렇게 변할 거니까. 오케이? 그 뉘앙스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걸 여기다 써드리긴 했어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 플러스 C처럼 보시면 되고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족권 해석을 합시다.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어차피 저거 3차 함수지. 그럼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보시면 F'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조건이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써놨네. 이것이 이대로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얘를 넘기시면 F'X라는 친구는 F'-X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를 먹은 친구니까 우함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가 흘러나와야지 기함수잖아. 그치? 이 친구를 보고 프라임이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프라임이 우함수야. 동시에 프라임 함수의 0일 때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 듭니다. 근데 일부러 밑에 거 안 보고 칠판에서 갈 건데 케이스를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돼. 그냥 3차 함수라고 했지 증가함수란 말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F 프라임 이거 왜 안 사라지니? 레이저가 F'은 우함수야.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럼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미분한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0일 때 값이 0보다 크댔어. 여기가 어차피 y축인 0일 때거든요. 여기가 어차피 y축인 0일 때거든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요. 요 0,0일 때 값이 0보다 크다며. 맞아? 근데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겠지 얘는. 얘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봐. 얘는 0을 안 찍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약간 이렇게 휘리릭 올라가겠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너랑 너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뀌지. 그러니까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뭐 이런 함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것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조건을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극대값 극소값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내가 극값을 가한다고 알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맞아요? 얘는 극대극소가 아예 없잖아. 있을 거면 누가? 너가 있어야 돼. 근데 마3에서 극값 가는데 그럼 여기가 뭐겠어? 마3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우함수니까 3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면 요 값이 F에 마3 집어넣은 거고 요 값이 F에 뭐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을 거고 극대극소의 차가 18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저거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행동이 전부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친구는 우함수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0,C대칭 함수구나.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개 생길 거고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생겨서 극대가 없다. 그치? 이 친구는 그게 가능하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3이었겠다. 여기까지도 생각이 들겠죠? 제 기억상으로요. 본인들 거는 여기 빨간색 글씨가 안 써져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본인들 보면 중간에 계산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실수를 2번 해서 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지 몰랐었거든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중간 계산은 오른쪽 제가 빨간색으로 쓰면 따라가셔야 되고요. 이 중에 한 분 정도는 오른쪽에 글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한 세트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니네들 중에 한 명 여기 써져 있어요. 너야? 마지막으로 한번 뽑은 게 있었어갖고 그래서 본인은 그 오른쪽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같이 볼게요. 제가 틀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극대 극소 차죠. 야 근데 이 레이저가 안 사라져. 그거 어떻게 없애? 안 사라졌다. 이게 안 사라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됐다. 자 지금 여기서 내가 함수를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그렸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10 나갔고 이걸 반대로 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는 여기서 극대를 누구로 생각해 그냥? 마3으로 생각해. 극소를 누구로 생각해? 3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나쁜 짓을 벌여요? 일단 함수 설정은 문제가 없어요. 프라임 함수로 먼저 설정했거든요. 근데 이건 절 따라하시는 게 좋은데 요 프라임 함수의 두근이 3과 마3이잖아. 그러니까 두근이 3과 마3이다 라고 해서
3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써요. 최고차 모르죠? 최고차 몰라서 3의 1로 잡아요 저는 보통. 왜냐면 어차피 적분할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전개를 쭉 씁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제 ax 세제곱 마이너스 27ax 플러스 c 이렇게 붙겠죠? 오케이? 적분했을 때 얘가 그냥 깔끔하게 나오려고 3의 1을 붙이는 거야. 싫으면 a로 붙여도 돼. 근데 이제 그것만 하지 마. 가끔씩 내가 이거 3의 1로 쓰고 자기는 a로 썼어. 풀이를 하다가 중간에 내 거랑 비교하고 나랑 a도 다르잖아. 막 뭔가 잘못됐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는 a를 저렇게 잡아서 그래요. 아 이게 fx구나. 그럼 극각 극소를 극대 극소를 빼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뺐죠 제가. 반대로 뺐지.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과 108a는 18이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 상태로 계산했을 때는 a가 16분의 1이었어. 그럼 실제로는 반대였으니까 마이너스 108이었겠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이걸 어떻게 답을 맞춰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계산이잖아. 그리고 극값의 차가 18이 되도록 하고 나서 f1과 f 마일 중에 누구에서 누구 빼는 문제가? 1에서 마일 빼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이걸 빼면 이거 빼면 6분의 2가 나오고 이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8 나오고 그렇지? 이거 빼면 사라지죠. 그러면 실제로 야 6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18 있으면 마이너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약간 이런 연산을 하거든요 원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걔네들은 뺐을 때 뭐가 나와요? 2배가 돼요 보통. 부호가 반대면. 부호가 같으면 사라지고 다르면 2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뺀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냥 6분의 1을 2배 하고 얘도 2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부호를 반대로 생각을 하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갖고 이렇게 낸 거였어. 이딴 식으로 쓰시면 사실 여기 마이너스 찍혔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위험한 행동이냐면 답 보시면 1번과 5번이 어때요?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실제 시험이었으면 충분히 틀리기 좋은 행동이었는데 저는 일단 또 안 틀려버렸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계산이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그냥 부호만 뭘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는 전체 부호가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제대로 빼시면 플러스가 큰 상황 재미가 제대로 나온다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왜냐면은 이걸 풀고 나중에 답을 한 번에 쭉 확인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야 그냥. 그리고 수업하다가 A가 6분의 1이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 극값의 차가 저거 극대극소의 차가 맞겠지? 뭐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 그거는. 왜냐면 극대극소의 차가 18이니까 당연하지? 잠깐만 근데 A가 양수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좀 확인해보니까 함수를 뒤집었더라고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거는 색깔이 표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궁금하면 영상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고요. 함수는 뭐 이럽니다. 사실 얘가 스텝 1, 2가 있는데 지난번 수업할 때 그냥 2를 먼저 합시다라는 친구가 있어서 뭐 상관은 없어요. 얘는 사실 1, 2의 순서의 의미는 없다. 오케이? 결국에는 1을 할 때는 A가 아예 관련이 없고 2를 할 때는 B가 관련이 없거든요. 느낌을 보시면요. 저 두 함수가 일단 연속이야. 3에서 뭘 해요? 만나요. 그럼 밑에 있는 친구 3 집어넣으면 얼마인 거 알아? 0인 거 뻔히 알지. 여기다 3을 쫙 집어넣으면 A 구할 수 있어 없어? A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스텝 2로 빼놨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럴 거야. 요 친구가 구간마다 달라지는 함수인데 극값이 3번 나온대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때 이외에는 가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극값이 3번 나오고 걔네들의 합이 3분의 10이다까지 써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내가 함수를 그려야 될 건데 사실 그냥 이런 거거든? 위에 있는 노란색 함수는요. 누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야? A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럼 A가 결정 안 됐다는 건 함수의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결정 안 됐다는 거지. 그치만 개형은 이미 결정이 돼 있겠죠. 그럼 그냥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네가 이걸 그리고 싶어. 개형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일단은 당연히 미분을 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미분을 하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한 3, 1 이렇게 하고 2가 찍혀야 되니까 2,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6이고 4고 아 마이너스가 있어서 싫네. 마이너스 묶어버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고, 그치? 결국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친구가 누구?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 지점이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이 지점이 얼마다? 3분의 4다.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뻔히 3이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3이 여기 어딘가겠죠? 요쯤에서 딱 끊기고 다른 함수 갈아탄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갈아탈 때 갑자기 고민이 들어요. B랑 3 중에 누가 큰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B랑 3 중에 누가 큰지 몰라. 자, 만약에 함수가 있다면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B면 3보다 오른쪽만 본다 쳤을 때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탁 올라가겠지. 맞아? 여기가 3일 거니까. 어차피 3 이전은 안 보잖아, 저 보라색은. 그러니까 이 보라색은 3 오른쪽만 보면 돼서 오른쪽만 따라갈 거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3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맞아요? 아, 뭐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에 대한 걸 본인이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밑으로 보셔서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미분을 해요. 인수분해도 해요. 3분의 4랑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져. 그거에 따른 함수를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B가 크다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만약에 B가 작다면 요거 내 일부러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다. 그냥 오른쪽으로 쭉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몇 개? 2개 생길 거야. 그러면 극값이 몇 개 생기는지 관찰 좀 해봅시다. 얘는 극대극수가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얘도 극대극수가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각각의 값들이 얼마인지 보시면 요 오른쪽 거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이죠. 3분의 4에서도 극값이죠. 그 다음 요 지점 3에서 극값이지. 얘는 극값이 결정이 돼 있죠 이미. 그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야.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 되겠지. 그럼 다음엔 두 번째로 뭘 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 극소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찍혀요. 이 친구 극대 3분의 4에서 한번 찍혀요. 마지막으로 요 지점은 3과 B의 가운데겠지. 2차 함수니까 두 놈의 합의 절반인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의 극값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요 세 녀석을 합쳐서 3분의 10이 나오도록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가능한 B가 5입니다. 또 이거 계산할 때 통분하고 그렇게 해라고 양변에 6 곱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아이고. 맞아, 가은아? 알아들어? 여기서 양변에 6 곱할 수 있죠? 야, 양변에 6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B를 찾았어요. 똑같이 오른쪽에서 연속을 통해 그냥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3,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그게 똑같아야 돼. A는 10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A, B가 각각 좀 따로 나와서 두 놈의 합은 17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다. 오늘 아주 컨디션들 좋군. 딱 2개. 2개. 자, 이것도 뭐 굉장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말가이드가 나는 기말가이드가 별로 안 어렵게 만들었던 생각을 했거든. 그냥 충분히 이제 개념과 유형과 교과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뭐 그 정도라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 2에도 들어있네. 그러니까 요거 이미 기말가이드에서 본 거죠. 알아요? 이제? 네. 왜 설명했을까? 수업했을까 내가 그때. 결론이 이거였어. 아, 그렇지. 원래 항상 문제 풀이가 이런 거죠.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나 이런 게 항상은
막 함수는 어떤 k다 이렇게 보통 많이 두게 되고 이 함수를 깔끔하게 막 그려놓고 나서 k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두 개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k를 분리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요거를 왜 그때 굳이 설명을 하고 굳이 문제 넣었었냐면은 내가 고2 때 시험 볼 때 그걸 경험을 했었어. 그냥 내가 니네한테 해주는 말들 보통 그러니까 내가 보통 수업할 때 하는 말들이 대부분 내가 학생 때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씨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k가 분리가 안 되니까 나눈 다음에 정리했더니 유리함수 더하기 1차 함수 이렇게 나와갖고 그럼 유리함수 더하기 1차 함수를 그려야 되나? 뭐 그려보고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시험 때 하고 딱 마주치면 정말 당황하기 되게 좋거든. 얘는 사실 레벨 2 느낌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얘를 시험에 만약에 내실 거면 시험지 두 번째 페이지 한 오른쪽 위쪽 구석 어딘가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약간 여기쯤부터 막히면 쉽지 않은데 싶은 그 정도 그냥 넣어줬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보다 계산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 친구는 k가 분리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깔끔하게 fx-gx를 그냥 그리셔야 돼. 그래서 fx랑 gx가 같아질 때 실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너를 갖다가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이 친구가 fx-gx야. 그래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hx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럼 너를 hx라고 하면 결국에 이 hx랑 0이라는 친구가 만나는 게 두 번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hx를 너가 그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미분을 또 해보겠지. 이게 h'x가 9x제곱-k야. 또 이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가 근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hx가 애초에 3차 함수가 맞아요? 그럼 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최소한 얘가 이렇게 0으로 만나든가 아니면 이렇게 0이랑 만나면 두 개를 만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에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지. 그럼 도함수 자체가 애초에 근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필요하니까. 그래서 프라임이 이렇게 있고 h 프라임 두 근을 안 갖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h 프라임의 근을 갖는 걸 찾아보고 싶어.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x가 풀마 3분의 루트 k에서 근을 가질 거야. 그럼 그거에 맞게 함수를 그립니다. 너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에서 극되고요. 3분의 루트 k에서 극소야. 그렇지? 그러면 0이라는 값이 위에 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둘 중에 하나에는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귀찮긴 하지만 3분의 루트 k를 fhx 대입을 합니다. 오케이? hx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쭉 해요. 좀 뭐 싫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9분의 2 k 루트 k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말 가이드 때 여기 계산을 뭉갰더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미가 이거야. 사실 얘를 둘 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 풀다 보면 한 녀석만 하고 얘가 벌써 기함수게 보이죠? 극대극소가 똑같은 취지에서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인 함수를 게 뻔히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부호만 반대가 되는 값일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놈만 두고 너가 0이라고 쳐. 그리고 그게 되는 K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라서 첫 번째 값이 0이든가 두 번째 값이 0이야. 근데 기말가에서 정확히 어떻게 끝냈냐면 얘를 두고 정리를 해버리고 너 생각해보면 K에 누구밖에 안 돼요?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대충 무시를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굳이 따지면 둘 다 해봤을 때 한 녀석은 27이고 한 녀석은 2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애초에 없죠. 맞아요? 애초에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던 질문. K 루트 K가 27입니다 했을 때 K 값이 9인 걸 못 찾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걸 우리 도혜씨도 끝나고 질문을 한번 했었고요. 다른 친구들도 꽤 했거든요.
약간 자신이 없나 봐. 다 끝내고 답이 안 나올까 봐. 나는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넘겨서 또 이걸 같이 이렇게 써주니까 막 발작하시더라고요. 그럼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루트 K를 그냥 뭐 T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게 결국 T세제곱이고 27인 거니까 그치?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T가 막 3일 거고 그러면 뭐 루트 K가 3인 것까지 찾고 K는 9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문제 어때요? 계산만 그때 안 맞추면 괜찮겠죠? 넘어가서 8번 좀 보고요. 생각보다도 수업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끝나고 앞쪽에 있는 문제 1번이나 2번 니네가 선택 한번 해서 풀어봐라.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다고 진도를 더 나갈 수는 없는 게 어쨌든 다음 주 수업 애들이랑 또 맞아야 돼서 얘는 막 수요일에 오고 그러는데 왔더니 했던 거 또 듣고 그러면 시간 아까워서. 자, 8번. 이 친구 내용이 그거죠. 사실 얘는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라서 우리 레벨 1에 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레벨 1 문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수업을 받은 입장이니까. 레벨 1 이런 거였어. x1, x2 주고 속도가 얼마야? 그때 뭐 거리 구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속도가 뭐가 될 때 거리 구해 뭐 이런 거였는데 얘는 거리가 10이야. 그렇게 만들 때 속도는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흐려졌니? 여기 있는 지금 x1과 x2에 대한 친구들은 사실 점 PQ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얘기지. 맞아? 얘가 위치에 대한 건데 그 거리는 어떻게 봐요? 내 위치, 너 위치. 거리 어떻게 봐? 빼야 돼요, 좌표끼리. 그리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본인들 미적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속도가 속도는 무조건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말하는 여기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거리는 2점 빼면 나와요, 그냥. 미적분 가시면 2차원 하는 거고, 대학교 가시면 3차원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의미는 뭐 그럴 건데, 그럼 거리는요, 음수가 있을 수 없죠. 마이너스 2칸, 나 살이 쪘어, 마이너스 2kg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처럼 거리도 막 마찬가지겠지. 절대값 붙이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그 거리가 12가 되면 좋겠어 라는 거니까 x1 대입, x2 대입해서 10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착한 건 절대값을 생각을 안 해도 문제가 나와요, 답이.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쌤이 그냥 만들었을 때 절대값 하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 3차 함수의 절대값 자리가 12가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럼 언제 12가 되는지 네가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원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원래 풀이가 얘를 그대로 꺼내오고 그게 12든가 부호를 바꿔서 꺼내오고 그게 12인 그런 케이스를 찾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버릇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함수를 그냥 그려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선택이라고 그냥 써드린 거야.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얘가 10이 되는 거랑 이 친구 부호 바꾼 게 10이 되는 거 찾아보면 부호 바꾼 건 12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막 내가 막 조립제법을 못해갖고 막 티가 안 나오는 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함수 그려져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함수 그릴 거면 안쪽에 있는 친구를 먼저 미분하겠죠. 그럼 이 친구 미분한 거 인수분해했을 때 3분의 4랑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져요. 도함수가 적이라는 거는 극대극소가 저기서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 3분의 4에서 극소겠죠.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t는 0보다 큰 것만 볼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실전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그거야. 그냥 궁금해서 값을 좀 집어넣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거 3분의 4 집어넣어서 저거 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76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왜 있으면 좋냐면 의미가 그렇거든요. 12가 우연치 않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2가 나와. 그럼 요 지점이 바로 뜰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한번 12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176이죠. 근데 대충 얼마쯤 할까? 얘 그냥 귀찮으니까 30 잡고 얘 그냥 귀찮으니까 180 잡아봐. 대충 마이너스 6점이죠. 얘는 12랑 관련이 없는 숫자잖아. 너무 낮은 숫자잖아. 저 친구의 절대값을 붙여도 12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내가 조금 걱정하는 건 이거야. 지금 거리가 얼마면 좋겠다? 10이면 좋겠다. 여기까지 니네가 오케이야. 근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그냥 빼고 그게 12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절대값을 안 붙이고. 맞아요? 절대값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어디서 와요? 함수로 보면 원래 이렇게 있는 3차도 지금 이거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부터 해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요 값이 아무리 해도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0일 때 뭐 집어넣으면 0이니까 실제로 x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붙여도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겠지. 거리가 잠깐 6 정도 멀어졌다 가까워진 이후에 어느 순간 12를 찍었다는 얘기죠. 12를 한 번 찍었겠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 네가 절대값을 안 붙여도 사실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이 친구가 3차수 이렇게 생겨서 대충은 여기쯤이 이제 0이고 이 부분이 사라지고 요 값이 막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많이 올라갔다 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12가 나오는 지금 몇 번 생기겠어? 3번 생기죠? 이 문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리가 12가 되는 순간 이렇게만 했으니까 사실 한 번 있다는 뜻인데 거리가 두 번째로 12가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네가 이걸 찾아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절대값을 붙여주는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어쨌든 요거는 선택사항이다. 그치만 함수를 그려버릇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따른 이 지점이 3이다 라고 저는 계산을 했는데 저는 이거 비율관계로 한 거고요. 본인들은 뭐 하셔도 돼요? 조립제법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뭐야 봐봐 조립제법 하면 이거죠. 이거 너가 10이라고 치자. 10인데 넘기고 정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 말고 여기서 3에서도 나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거 이렇게 했던 거야. 저 친구 앞서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 요지점이 마이너스 2였죠. 이 요지점이 3분의 4였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있는 이 지점 결과 궁금하죠? 그러면 여기가 접이고 여기도 접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변이잖아. 맞아? 그럼 이 녀석의 거리는 얼마예요? 너에서 너 빼면? 3분의 2? 여기 어쨌든 그치? 얘가 3분의 6짜리 거니까 얘는 3분의 10이죠. 10의 절반. 3분의 5? 한 칸이 3분의 5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칸 한 칸이지. 네. 이 3분의 5겠지. 3분...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 3. 3분의 9 다른 말로 3이 나오겠죠.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할 건데 비율관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 그 다음 한 칸 여기 3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싫어요? 그러면 조립제법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저 계산을 사실은 이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때는 딱 정수로 딱딱딱 떨어질 때 되게 좋아하고 저 사실 3분의 4 같은 거 나오면 막 싫어하시긴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게 편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그때 거리가 얼마? 12가 나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t가 3일 때 뭐 구해라? pq의 속도 구해라. 그럼 x1, x2를 둘 다 미분을 하면 v1, v2가 되겠죠? 이게 v1입니다. 이게 v2나 v2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 3 집어넣자. 여기다 3 집어넣자. 계산하면 36을 계산하면 11이야.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의 속도를 각각 뭐 해주래 얘네는? 뭐 더해줘라. 그럼 47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